비에 잠긴 서울 도심의 야경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하천은 범람했고 도로는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황급히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 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기습폭우, 이 상황별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일단 다행입니다. 제 시간에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방송을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오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는 도중에 보니까 올림픽대로에 아예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빙글 돌아서 온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별다른 비 피해는 없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로 나와 있지만 제가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남 쪽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네. 제 차도 사실은 지금 침수가 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이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그런 네. 장본인이다. 사실 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또 피해를 보게 됐네요. 물론 응급의학과 교수 의사시지만 워낙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 많이 겪어본 분이셔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강남 지역에 이런 집중적인 폭우,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지역적인 부분은 여러 아마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지리적으로 사실 좀 높은 부위도 있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부위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배수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또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사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배수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배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네네. 작동을 못한 것 같다. 네네. 근데 서울시가 이제 지난해보다 이런 어떤 수해 방지 예산을 한 900억 정도 삭감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좀 재난 대응 체계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응급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난은 결국은 불과 물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환자가 사망할 때도 보면 이렇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물에 빠서 죽을 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막으면서 순식간에 사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물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 응급실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이런 폭우가 되면 어떤 환자들이 좀 폭우 때는 많아요? 가장 많은 환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이제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제가 근무하면서도 이제 뭐 경험했던 경우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붙잡다가 아니면은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미끄러지면서 추락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뭐 찰과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작업장애 사고가 돌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감전 사고로 오는 환자들도 좀 여러 있습니까? 여러 있죠. 사실은 이제 정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정전 피해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모르시고 감전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응급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SNS에는 좀 여러 가지 제보, 영상 또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좀 화제가 됐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 배수구에서 이제 쓰레기를 좀 치우고 계신 분, 참 고마운 일을 해주신 분이긴 한데 네네네. 좀 사실 저기서 어떤 물건을 잡게 될지 모르는데 저것도 역시 감전 위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솔선수범하시고 멋진 그런 상황이신데 저는 이제 의사로서 사실 조금 이제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 상태에서 장갑을 전혀 지금 목장갑 정도를 끼셨다거나 맨손으로 좀 하시는 상황처럼 저는 보이는데 사실은 절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절연 작업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사실 절연 상태. 네네. 그래서 전기에 감전되지 않게끔 좀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에 찔리거나 또는 절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맨홀 같은 부위에는 역류하면서 물이 갑자기 그냥 불어나와서 본인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본인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혼자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거나 아니면 교육받거나 또 이 시설의 전문적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맨홀에 빨려가면서 또 실종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폭우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물 자체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어떤 지형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역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수 자체가 안 되면서 뚜껑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면에 본인의 발이 이렇게 맨홀에 끼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아예 바깥으로 못 나와가지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역류된 그 뚜껑에 본인의 발이 끼어가지고
사실 그 익사하는 경우가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일단 이렇게 혼탁한 어떤 물이 있고 본인의 어떤 그 무릎이나 이런 이상으로 물이 올라와 있을 때는 예. 가능한 한 피해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 길을 통과하시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높은 지대를 찾아서 맞습니다. 간다든지. 맞습니다. 이 구글맵 같은데 그런 저지대, 고지대가 좀 표시가 되면 또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 맵이라는 게 참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방향만 표시가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뭐 자전거나 아니면 이렇게 걷기 하는 때는 이 고도 같은 게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이런 네.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가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바람직하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폭우가 내린 학원가 주변에서는 또 학생들이 굉장히 아찔한 상황을 좀 네, 겪어야 네. 했어요.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제보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잠겨서 학원 끝나고 수영을 해서 네. 집으로 귀가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허벅지 정도까지 오더니 가슴, 배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수영해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거 걸어서는 절대 못 간다. 상가에다가 가방 두고 헤엄쳐가지고 떠다니면서 왔어요. 그냥. 무사히 별탈 없이 귀가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직업적으로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런 경우가 실제로 병원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어떻게든 걸어서 가다가 그분은 헤엄치지는 않으셨는데 물건이 찔려서 오신 분이 계세요. 찰과상. 그렇죠. 찰과상도 있지만 찔림 사고는 굉장히 큰 어떤 어떤 철사나 이런 것들이 배나 이런 데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살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배가 될 수가 있고 네. 수영을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물을 글쎄 머리를 안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찔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일단 이 친구는 조금 뭐 용감하게 사실 물을 헤쳐서 지름길로 간 것 같은데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데에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보다 안전한 지름길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네. 어떤 방향이 더 지름길인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차에서 정말 몸만 빠져나와서 저렇게 지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분이 이런 상황을 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대처 요령 같은 거 있을까요? 어제 같은 폭우는 사실은 본인이 대처를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차량의 거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의 바퀴에 네. 3분의 1의 절반 정도의 물이 차오르는 걸 앞차나 옆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본인 차는 못 느끼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사실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보다 빨리 좀 더 높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차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네. 무작정 같은 방향을 계속해서 고수할 경우에는 물론 차가 막혀서 틀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렇게 물이 조금 더 잠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어느 정도 사실은 문을 못 열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상당히 그래도 지혜로우신 겁니다. 차 위로 올라가서 조금 피신한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경우는 그나마도 안전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차 밖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네. 구조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변호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점점 옆에 보니까 물이 막 차올라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어떻게 보면 항상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네. 이 바퀴의 3분의 1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바퀴 3분의 1가량이 이게 잠겨서 옆 차들이 간다 그러면 네. 가능한 한 제가 일단 이 썬루프를 연다거나 예. 아니면 창문을 좀 열어놓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절반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방향을 틀든지 네. 아니면 문을 활짝 여는 것들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왜 왜냐하면 창문을 왜 열어놔야 되죠? 문 자체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차 올라가지고 아. 자기 다리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엑셀레이터 밟을 정도까지 예. 물이 차 올랐을 경우에는 실제로 문이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창문을 미리 열어놓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휴가철이라 캠핑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자칫하면 폭우가 오면 또 급류에 휩쓸려 갈 수도 네네. 있고 또 그런 유형별 사고에도 굉장히 익숙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누군가가 떠내려가고 있다. 자, 내가 목격을 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돼요? 제일 우선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내 주위 환경을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인데 네. 자리를 잡을 때도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자리들은 조금 안전성이 확보가 된 건데 네. 또 그 자리를 또 고수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럴 때는 내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물에 빠진 사람 봤을 그렇죠. 때는? 사람이 만약에 떠내려갔을 때는 제가 뛰어든다. 이건 제가 보기엔 같이 동반으로 일단은 사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루프나 아니면은 그 던져서 일단은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잡게끔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거기서 뭔가 본인이 네. 뛰어들어서는 안 사실 된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만약 그 인지하실 필요가 사람을 있습니다. 데리고 나오고 싶다. 근접해 그러면? 있을 때는 사실 네. 머리카락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것이 다른 데 말고 왜 다른 머리카락이?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실제로 옷이나 그냥 손을 잡거나 몸을 네. 잡았을 때는 사실 이 겨드랑이나 이런 접혀 있는 부분을 잡지 않는 이상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을 잡고 네. 유지해서 일단 당기는 것이 가장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앞에서 당기는 것보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당겨야지. 그거는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네. 하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ETY 김호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